1592년 전국시대를 거쳐 인간병기가 된 약 20만 왜군이 바다를 건너 조선을 침공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산진과 동래성을 피바다로 만든 이들은 거침없이 북상했고 조선의 방어선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죠. 이때 왜군을 막기 위해 신립장군이 나서는데 그는 북방에서 활약한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신립은 급하게 병사를 끌어모아 탕금대로 향했고 그곳에서 배수진을 치며 왜군에 맞섭니다. 그러나 조총이라는 신무기와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왜군의 전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신립은 충격적인 참패를 당하며 항복하는 대신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합니다. 패배 소식을 들은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일본은 개전 20일 만에 수도 한양을 빼앗았고 완전한 승리를 예상하며 영지분할 계획까지 세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본의 전쟁 시나리오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도망갔는데 이 나라는 항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왕은 국경에서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기가 막힌 건 백성들이었는데 농민과 선비, 심지어 스님들까지 무기를 들고 일어나 유격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의 보급을 책임져야 할 남쪽 바다에서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던 장수가 나타나 우주방어를, 아니 오히려 일본 수군을 수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임진왜란 조선의 반격과 함께 임진왜란 초기 일본의 전쟁 계획을 무너뜨린 치명적인 전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왕이 도망치고 관군이 추풍낙엽처럼 쓸려가던 이때 경상도 의령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의령의 관군은 전쟁 초 김해를 방어하러 갔다가 소멸했고 지역의 선비와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치기 바빴죠. 그런데 이때 심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의령의 선비 곽재우는 피난을 가는 대신 재산을 털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가솔 10명으로 시작한 의병은 곧 5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왜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전개했는데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 섰습니다. 붉은 옷은 아군의 사기를 높였고 왜군에겐 미지의 공포를 심어주며 위압감을 더했으니 홍위 장군 곽재우의 탄생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을 점령하고도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되자 일본은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하려 합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제6군은 하만을 거쳐 호남으로 가는 길을 맡았는데 선봉장 앙코쿠지 에케이는 2000의 병력을 이끌고 호남으로 가는 길목인 의령 정암진에 도착합니다. 정암진 부근 남강은 겉보기엔 잔잔해 보이지만 늪과 뻘밭이 숨겨진 위험한 지형입니다. 안코쿠지 에케이의 정찰대는 강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수심이 얕고 바닥이 단단한 곳을 찾아 미리 편말을 꽂아뒀습니다. 곽재우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한밤중에 병사를 보내 편말들을 깊은 늪지대 쪽으로 옮겨 꽂아둡니다. 다음날 아침 왜군은 미리 꽂아둔 표식을 믿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하나둘 늪에 빠지며 혼란에 빠지는데 그 순간 언덕과 갈대밭에 매복해 있던 곽재우의 군대가 이들을 향해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왜군은 막대한 사상자를 내며 곧 후퇴하는데 50여 명의 의병이 2000명의 정규군을 박살낸 초기 의병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시기 남쪽 바다에서는 일본 수군을 경악하게 만든 전대미문의 괴물이 등장합니다. 1592년 5월 29일 이순신 장군은 사천 앞바다에 일본 함대가 정박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출격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천 앞바다는 물이 빠지는 썰물대라 판옥선이 해안에 접근하기 까다로웠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끌어내기 위해 먼저 후퇴하는 척을 합니다. 왜군은 그것을 보고는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던 인원들까지 내려와 절반은 배로, 절반은 언덕에서 조총을 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바닷물이 밀려드는 밀물로 바뀌며 배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순간 조선 수군은 뱃머리를 돌려 해안으로 공격하는데요. 이때 함대 맨 앞에 기괴하게 생긴 배 두 척이 일본 함대를 향해 미친 듯 돌진합니다. 용의 머리를 하고 등에 두꺼운 장갑을 덮은 돌격선, 거북선이 초기 실전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수군의 필승 전술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배를 적선에 바짝 붙인 뒤 주력 무기인 조총으로 가판위의 적을 제압하고 배 위로 뛰어올라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본군 앞에 등장한 것은 장갑과 쇠못을 두른 거북선이었던 것입니다. 총알도 통하지 않았고 백병전을 벌일 수도 없었죠.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일본 전선 지근거리까지 파고든 거북선은 좌우 포문에서 함포 사격을 쏟아부었고 왜군 전선 13척을 침몰시켰으며 왜군 약 2600명을 수장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 조선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틀어쥐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해의 바닷길이 막히며 평양으로 가는 보급이 끊겼고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답은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 전라도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서 전라도는 전국 각지의 관군, 의병을 먹여 살리는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조선의 숨통이 끊어진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앞서 전쟁 초기 호남 공략에 실패했던 제6군은 이번엔 제6군의 총사령관 고바야카와 다크카게가 직접 1만이 넘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전라도를 공략합니다. 그는 이번엔 충청도 쪽으로 우회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먼저 금산을 점령했고 전주로 넘어가는 험준항고개인 이티로 향합니다. 왜군 약 1만 명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들을 막아선 것은 광주 목사 권율과 동복 현감 황진이 이끄는 약 1,500명의 조선군 결사대였습니다. 이들은 험한 지세를 이용해 목책을 세워 방어선을 구축했고 곧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왜군이 가파른 고개를 미친 듯이 올라오는 가운데 황진은 다리에 총을 맞고도 흔들림 없이 활을 쏘며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던 중 이마에 총탄을 맞고 기절하고 마는데요. 아군 장수가 쓰러지자 조선군의 사기는 급격히 꺾였고 그 사이 왜군은 방어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멸의 위기에 처한 순간 권율 장군이 직접 칼을 빼들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군율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열을 정비했으며 군사들을 호통쳐 사기를 올렸습니다. 그 후 생지옥 같은 백병전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결국 왜군은 이치를 뚫지 못하고 시체와 무기를 버려둔 채 퇴각했고 일본의 호남 진출은 완벽하게 저절됩니다. 일본 수군이 연달아 패배하며 보급이 어려워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와키자카 야스하루,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3명의 장수가 연합해 이순신을 격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와키자카는 다른 장수들의 준비가 더디다는 것을 이유로 73척의 함대를 이끌고 단독 출격하는데요. 그는 불과 한 달 전 용인 전투에서 2천의 군대로 8만의 조선군을 박살내며 자신감에 차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거제도 인근 견내량으로 진입합니다. 한편 첩보를 통해 일본 수군의 위치를 파악한 이순신 장군은 현장 지형을 면밀히 살폈는데 견내량은 폭이 너무 좁고 암초가 많아 덩치가 큰 판옥선이 싸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견내량 밖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 그곳에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함대를 한산도 인근 여러 크고 작은 섬 주변에 대기하도록 한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을 끌어낼 미끼로 5척에서 6척의 판옥선을 보냈습니다. 판옥선들이 견내량의 일본 함대를 마주치고 뱃머리를 돌리자 와키자카는 함대를 출격시켜 이들을 쫓도록 하는데요. 일본 수군은 견내량을 빠져나오면서 좁은 수역을 통과하느라 함선들이 길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일본 수군이 넓은 바다로 나오자 조선 수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이 모여 반원을 그리며 하객진을 펼쳤고 곧 3척의 거북선이 돌진했죠. 막 좁은 해역을 빠져나와 아직 진영을 갖추지 못한 일본 수군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포탄에 함대가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수군은 배 59척과 수천 명의 병사가 수장되었고 반면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으면서 완승을 거둡니다. 주력 수군이 증발한 일본군은 보급에 완전히 실패하며 더 이상 북쪽으로 진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함진 전투부터 한산도 대첩까지 초기 일본의 마스터 플랜을 무너뜨린 승리 외에도 곧 절망적이었던 전황을 조선 쪽으로 뒤집어버리는 반격의 전투들이 벌어집니다. 백성들과 합심해 3만의 대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호남의 관문을 지켜낸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전투, 그리고 단 12척의 전선으로 기적같은 승리를 일궈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까지, 이 역사적 전투들은 이번 영상과 함께한 임진왜란 조선의 반격의 메인 스토리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임진왜란 조선의 반격은 천하제일상 거상, 임진록 등 역사를 좋아한다면 모를 수가 없는 게임 개발자 김태곤 PD님의 신작 게임입니다. 게임 내에선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화차로 다수의 적 병력을 상대하거나 조선의 치명적인 비밀병기인 편전을 이용한 저격, 해전에선 판옥선에 장착된 대형 화포로 적선을 격침시키는 등 실제 임진왜란 때 쓰였던 무기를 이용한 전투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조선의 반격은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이래 정식 런칭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해전과 치열한 공성전을 이제는 지켜보는 사람이 아닌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